조상훈의 뉴스 픽. 지난 정보부 시절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30년 전 음지에서 일한 게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조진 것이다. 이번에도 국정원장이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 네, 오늘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호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 비리로 내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 전자 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를 곧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부가 사립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개인 부담금 등을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대학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피버스 소속 선수 정상원이 처형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오늘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받고 오셨죠? 네, 만사평론가 김용민 PD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확정은 아니니까 예. 좀 더 살펴보시죠. 아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가 부디 포경수술하세요 이 발언 때문에 오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검찰 구형례로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뭐 1원도 안 깎아주고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그 판사가 뭐 그런 해악적이고 풍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욕이다. 그런데 모욕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100만 원 땅땅땅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항소 여부는 이제 변호인과 상의하시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스노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스노든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국제 미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개 나라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망명 신청을 했는데요.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포함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21개 나라 가운데 오스트리아, 브라질, 에콰도르, 핀란드, 인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렇게 11개 나라가 망명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망명 허용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나라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뭐 미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예. 그런 2개 나라뿐입니다. 이 외에 중국과 쿠바,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니카라과 같은 7개 나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망명 신청은 스노든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좀 공항에 머물고 있잖아요. 예. 오갈 데가 없는 처지인데 러시아에서 말하자면 좀 차갑게 대하는 자신에 대한 냉대에 낙담했던 모양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망명 신청은 자진 철회를 했는데 자, 전직 CIA 요원이었던 스노든 지난 5월에 홍콩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기밀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다음 얼마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피했는데 미국 정부가 여권을 말소하면서 2주 가까이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망명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다 또 그 공항 환승구역에서 몇 년 사는지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예.
그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좀 망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출신의 한 학자가 국제법상 스노든은 원하는 어느 나라이건 갈 수 있다면서도 그를 받아들일지는 개별 국가의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들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스노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공항 환승 구역에서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엔 난민에 관한 협약 28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엔 각 회원국이 고국으로부터 필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 고려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제 변호사는 유효한 여행 비자 없이 러시아 공항에 머무는 만큼 러시아 당국이 그를 추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추방당하면은 스노든은 러시아에 가기 전 머물렀던 홍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홍콩은 스노든의 재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 이 세상에 온통 미국의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가 없네요. 북한으로 간다면 글쎄요. 예, 받아줄 수도 있겠고. 예. 베네수엘라도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죠. 이런 가정이 좀 스노든 동지 어서 오시오 이럴 텐데. 예. 예? 스노든이 한번 고려를 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한국은 뭐 상상도 안 하네요. 예. 보니까 투더 코어 거의 뭐 뼛속까지 친미 나라가 지난 5년 되는 바람에 아예 뭐 한국은 뭐 갈 곳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중국에서 항상 뭐 엽기적인 사건 많이 벌어지는데요. 네. 우유에 아질산염을 넣어서 영유아 3명을 숨지게 한 범인 결국 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성이네요.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숨지게 한 범인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 라디오 인터넷판 보도에 따른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 젖소를 키우던 낙농업자였습니다. 근데 2011년 우유 판로를 놓고 경쟁하던 이웃 농가의 우유에다가 아질산염을 대량으로 몰래 넣었습니다. 예. 이 우유를 마시고 영유아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독됐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1명이 생후 2개월짜리 갓난아기였다는 점에서 전 중국을 분노케 했습니다. 식품 첨가제기도 한데요. 아질산염이요. 햄 같은 때 미량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이 대량으로 섭취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식품안전사범들이 이처럼 사용을 당하는 일이 잦지만 중국에서는 멜라민 우유, 폐식용유를 정제한 저질 식용유 등 각종 식품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본보기로 이렇게 해서 한 명 제대로 응징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참 사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엠네스티가 작년에 이제 집계한 내용을 보니까 국가별 사형 집행 순위에서 중국이 세계 톱10입니다. 탑 오브 더 월드가 됐습니다. 예. 그 뒤로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이 뒤를 이었네요. 예,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 식품을 이용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좀 중범죄로 다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게다가 아이들 3명이 죽었는데 말이죠. 예. 대만 공영 라디오 방송, 우리로 치면 이제 대북 방송과 같은 네. 그런 방송인데요. 네. 이 송신기지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예. 좀 방침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 타이완이 지난 2일부터 이 대남시와 그 운림현에 있는 예. 2개 단파 방송 기지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1960년대 미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세워진 것인데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소식 등을 중국 전역에 송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8원공 단체도 이 기지를 이용해서 민감한 소식을 하루 17시간씩 방송을 해왔는데 이 방송의 송출이 중단되면은 그 중국 청취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8원공 단체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 의원 3명은 마잉주 대만 총통에게 편지를 보내서 송신기지 철거 계획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대만과 좀 비슷한 경우의 방송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극동방송이 그렇습니다. 예. 이 AM 라디오 방송으로 주로 전파를 쏘거든요. FM은 멀리 못 갑니다. 당장 뭐 관악산에서 쏘는 FM 전파가 수원 가도 뭐 지직하는 판인데요. AM 같은 경우는 낮은 아니고 밤에 전리층을 타고 멀리 갑니다. 밤에 쏘는 AM 전파가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도 잡힙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송신 범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 같은 경우 밤 시간대 중국어 또 우리말 방송으로 예. 이른바 공산주의 권역인 중국과 북한에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을 해왔는데 최근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요. 극동방송에서 예. 아니 복음과 무관한 VOA를 내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KBS 예전에 2라디오 3라디오죠. 그 KBS 3라디오 방송 채널이 이제 그 FM이 되면서 AM을 반납했는데 예. 그걸 극동방송이 그 채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VOA 방송을 계속 내보내는 제2채널을 추진하려다가 발각이 돼서 지금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얼마 전에 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네, 보도가 미디어 오늘을 됐었죠? 통해서 보도가 예, 예. 됐죠. 그 때문에 뭐 극동방송 내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누가 제보를 했냐라면서 펄펄 뛰고 하여튼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미국 정부가 한국이나 대만 같이 중국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송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른바 개도 방송을 하려 했던 것이죠. 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그 방송을 통한 그런 전략들. 이건 뭐 비상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현실적 전략입니다. 미디어 전략입니다. 예. 이 라디오 타이완 송신 시설 철거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대만이 중국과 좀 사이가 좋은 편 아닙니까? 예. 중국의 압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지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눈엣 가시와 같은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서 대만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타이완은 방송 시설 구조 조정 차원이면서 중국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공내전으로 1949년 대만과 중국이 분단된 이후 정치 군사적 갈등을 빚어왔는데 2008년에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총통이 집권한 이후 밀월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결국 방송을 중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알아서 뭐 기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1973년에 다시 극동방송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이 됐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아세아 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예. 아세아 방송이 오키나와에서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미국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방송사에서 이 오키나와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다가 전파를 송출했는데 이 송신소가 제주도로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송사를 만든다는 게 이게 정말 남자가 여자 되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김종필 총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미국의 힘 때문에. 그렇죠. 또 게다가 아세아 방송 사장이 김장환 목사 아닙니까? 예. 조용기 목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김장환 목사가 대표적인 또 친미 인사 아닙니까?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이 조금 미묘하게 갈등을 빚고 있던 시절에 또 이 김장환 목사가 한국을 대신해서 미국 가가지고 한국 정부를 옹호해주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당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좀 힘을 얻고 그렇게 제주도로 방송 탑을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이 양반 극동방송이라는 그 방송사 이름 자체가 네. 좀 미국적 관점에서 지은 방송사 이름 아닌가? 원래 이제 극동방송이 그 영어로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거든요. 예. Far East가 뭡니까? 극동. 말 예. 그대로 뭐 미국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 실제로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미국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김장한 목사와 관련해서 평전을 한번 써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얘기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 현대사 정말 관통하는 인물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집트 시위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군부가 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르시 정부에다가 예.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무르시가 퇴진 의사를 거부했죠.
그러자 군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폭도들에 맞서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48시간 내에 혼란을 해결하라면서 정치권에 최후 통첩을 보낸 데 이어서 최후의 시간이라는 제하에 군수 내부 성명으로 다시 한번 무르시 정권의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사실 테러리스트와 폭도들에 맞서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시위대와 맞상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현재 예. 군부는 무르시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종 시한이 지나도 무르시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군부는 무르시를 파면하고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다른 정치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과도위원회를 꾸려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언론의 보도인데 참 안타깝네요. 사실 1960년에 우리나라가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혁명을 달성했지만 이듬해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장준하 선생도 그랬고요. 5.16 쿠데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군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만큼 미개한 나라였던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나라가 어수선해도 군부가 평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그 수준과 현실이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집트 소식까지 김용민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난독증 치료센터를 한다면 누구부터 치료를 하겠는가?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권 일각에서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그 대화록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아니고 이게 국가기록원.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로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서상기 의원 그 새누리당 소속이 있고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예. 예, 서상기 의원 등이 이 언론을 통해서 좀 이런 구상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나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일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 일단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그래서 수세에 좀 몰려있는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급기야 서해 평화 해역을 만들자는 것 자체가 NLL 포기다. 이렇게 우기고 있고요.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NLL 포기다. 이런 얘기랑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무거나 가져다 전부 NLL 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녹음 파일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자. 예. 들어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행에 나타난 분위기나 자세를 한번 느껴보고 판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화록엔 없지만 그 뉘앙스라도 보자.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이 뉘앙스로 봤을 때 이게 이 목소리로 봤을 때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예.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근데 이미 도를 한참 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표현을 딱히 할 방법이 사실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예. 운명을 달리한 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욕보여야 할까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를 사실 욕보이고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그런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런 발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기존에 자기들이 말했던 NLL 포기 발언 일부 의원은요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의원직을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든 게 명백해졌는데도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어떻게든지 계속 우겨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말투를 보고 얼마나 굴욕적인지 이걸 확인해보자.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종국에는 좀 몰아가려는 획책을요.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꾸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조금만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의 대목이 있어도요. 이거 가지고 뭐 굴욕적이라느니 김정일이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냐느니 뭐 별소리를 다 할 게 사실 뻔합니다. 싸우려고 회담합니까?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가 NLL 포기하는 거라고 해야죠. 차라리. 정략적인 이유로요. 이 우리나라의 중대 외교사가 만방에 그 속살을 까보이게 되는 건데 일종의 외교사적인 또 정치적인 자해 행위를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의 촉발에 의해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효과 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열람 시기와 인원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무슨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안을 두고 효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열람과 공개 이거 놓고도 지금 분분한데요. 네. 뭐 국회 본회의 통과됐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이 적절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이죠. 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요. 응답자의 약 60%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NLL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서해상에서의 이 유혈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을 높이 평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에 그쳤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100% 수용하고 또 맹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로 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견하고 맥락이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한편으로 또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회의록 일방적인 공개 잘못됐다 이런 시각 뭐 나왔습니다 또.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누리당하고 국정원의 일방적인 대화록 공개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의견이 10명 중 9명 90%였습니다. 예, 압도적인. 예, 뭐 이 정도면 비율이네요. 절대 다수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또 75%는요,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어제 그 국회에 통과된 여야의 이번 국가기록원 그 정본 열람 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여야가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할 거 없이 정략을 위해서 정략적인 그런 의도로 불법에 담합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뭐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관련 자료를 법정 기한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예. 국정원 국조특위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국조특위 자체를 좀 비공개로 진행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아주 공개적이고 대대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국조 논의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부터 네. 이 비공개 국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용조용하게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죠.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데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의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공개 얘기고요. 원칙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하고요. 또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보위원회와 다르다. 정보위는 국정원이 주최해서 보고하니까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네. 국조는 국회가 주최해서
그쪽은 호출당해서 보고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신기남 위원장은 아울러서요. 주체가 국회고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할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결해 비공개로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회의원, 그러니까 소속된 그 특위 위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수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 때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렇습니다. 또는 기권 의견을 냈다. 예, 반대나 기권을 낸 의원이 이런 다수더라고요. 결과가 좀 예. 있는데요. 예. 특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자,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제 이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2, 기권 13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반대 의견은 소수에 그쳤는데 그런데 이 반대 의견자들 중에서요. 새누리당의 국조특위 소속 의원인 김태흠, 윤재옥, 이철우 의원 등 3명이 껴 있었습니다. 정문원 의원,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이 NLL 포기 발언의 존재를 주장하면서요. 의원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던 인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더 잘 아실 텐데, 정문원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이요? 예. 이 밖에 이 김진태 의원, 이장우 의원은 불참을 했고요. 새누리 국조특위 위원 중에서 찬성 버튼 누른 사람, 김재원 의원하고 조명철 의원 2명뿐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한테 이른바 형님 문자, 충성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 그 인물이고, 그리고 조명철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하고 그 MBC 100분 토론에서 1대1 이른바 맞짱 토론을 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갑자기 보이콧을 하면서 대타로 나왔던 바로 그 의원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 오늘 그 당 회의 관련해서 네. 두 분 아주 사이좋은 사진이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진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이가 좋은 걸로 보였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또 국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정작 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건 또 뭐죠? 그렇습니다. 자, 이철우 의원 국정원 출신이고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의혹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서 국민에게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예. 마찬가지로 반대를 한 윤재옥 의원,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했죠. 예. 기권을 한 정문헌 의원은요. 국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조하지 말자는 생각인 이 사람들이 이런 뭐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겠고요. 참 어떻게 보면 웃기고 좀 뻔뻔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무엇이 본심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효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앙케이트는요, 내가 난독증 치료센터를 운영한다면 누구부터 치료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앙케이트 설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매님, 저부터 치료하겠습니다. 새누리 의원들이 너무 당당한 거 보니 분명 제가 난독증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낭만 고양이님, 환자가 많다. 정문원, 김무성, 서상기는 특별 관리해야 하고 거짓말하는 버릇은 벌로 다스려야 함. 거짓말하는 것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정보도님, 난독증, 서상기부터 새누리 전부, 그 외 수구 꼴통들. 박근혜님은 누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난독증인가? 박근혜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일단 중국어 영어에 능통하시나 한글의 기가 많이 떨어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난독증 치료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부었다님, 난독증 치료는 당연 새누리당 단체로 집중 치료해줘야죠. 치료가 안 되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안락사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스스로 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 공시생님,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난독증 치료 부응해야죠. 육봉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최근 그 국정원 그 대화록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6월 국회가 어제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월 국회에 대해서는 대체로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해서 경제민주화 입법 관련 6월 국회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먼저 우 의원님 개인적으로 6월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6월 국회는 이제 경제민주화, 이 가불관계 이것을 해소하는 국회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정했었는데요. 예. 대한민국에는 남양 유업 욕설 파문 사태를 접하고서 비로소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불관계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불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고통받는 의리 있는 현장으로 가서 CJ 대한통운이나 배상면주가 한국GM 이런 협상을 중재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남양유업이나 미니스톱처럼 진행형인 곳도 있는데요. 6월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고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35개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16개의 을지키기 법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새누리당이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NLL 공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들이 이게 전면화되면서 6월 국회가 정말 국헌문란, 외교 파탄의 장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하고 윤우덕 의원이 이제 단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12개의 경제민주화법 그리고 을지키기법 4개가 통과돼서 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중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뺏어가는 이런 탐욕을 억제할 근거를 만들었죠. 그리고 소위 CU 방지법이라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제 개정돼서 예.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가맹사업자들끼리의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가맹본부와 그들이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고, 또 편의점의 경우에는 24시간 강제 영업 강요가 금지돼서 그 영업 환경의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임차 상인 보호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처음 우리가 내놓은 대로 완벽하게 된 건 아닙니다만,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은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예. 이 막대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장사할 만하면 그냥 주인의 횡포로 중간에 쫓겨나는데, 이것을 그래도 막을 수 있게 됐고요. 전월세 상한제법 핵심 조항이 삭제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금융기관이 전세금을 선지급해주고 구상권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받게 돼서 전세금을 뗄 염려는 상당히 덜었다 이렇게 봐서 이 한 4개 정도의 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설명하신 그런 법안 중에요. 네. 이른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요. 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제출안보다 좀 후퇴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예. 애초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거래법의 그 원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을 3장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경련을 필두로 해서 이 3장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고, 경제단체들이요. 예. 그리고서 그것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받아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것을 5장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목적이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인데 이것을 불공정으로 보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서 5장 명칭을 바꿨습니다. 5장 명칭을 불공정 행위 금지에서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5장 안에 별도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총수일가의 개인까지도 포함하게 돼서 예.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을 5장 안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걱정하신 그런 거는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 책임이 어려웠는데 이 개정으로 통해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성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큼 법조항을 여기저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대표적인 을 지키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일명 이제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이 법 개정안 을의 입장 충분히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네네. 저희는 CU 방지법 이렇게 또 나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예. CU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CU 점주의 잇따른 자살 사건의 원인이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그걸 믿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하다 보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버젓이 옆에 또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출점을 허가해주고 상권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가맹본부 설명과는 달리 상권 자체가 아주 빈약해져서 수익을 낼 수 없을 때 이런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서 그동안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아주 과도한 인테리어 설치를 요구한다거나 24시간 영업을 강요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막는데 저희가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앞에서 언급한 가맹점 단체를 결성해서 협의권을 부여하게 하고,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시켰고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 의도했던 개정 의도를 잘 살려서 통과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6월 국회 때 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통과시키지 못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죠? 저희가 16개 낸 것 중에 이제 4가지가 됐으니까 4가지 중에 2가지는 제대로 됐고 2가지는 한 반쯤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문제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예. 또 을지키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남양유업방지법, 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법,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죠. 그것에 대해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의 정의가 제대로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예. 이 대리점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이 문제가 생겨난 지 굉장히 오래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조사를 안 하고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면서 빨리 해결하자고 했는데 일단 약속은 7월 중으로 조사를 마치고 8월 달에 상임위 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9월 정기국회가 오면 바로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예.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건 사실 법사위 소위까지 가서 이번 국회에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대로 통과가 무산돼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리대부, 이자가 너무 높은 그런 것에 서민 이자 부담을 덜 자는 이자 제한법이 있는데 그게 예. 이제 안 됐고요. 그리고 수십만 학교 비정규직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법, 이것은 교육부가 사실상 태업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법, 그 다음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예. 정부 또 새누리당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해야 될 대상인데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할 것으로 좀 보십니까? 미비된 법안들이요. 항상 어렵습니다. 예. 항상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에다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예. 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하는데 우선은 이 시간 동안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J 대한통운이나 배상면주가나 현대제철, 한국 GM 등에서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또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 갑을 문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이게 어느 회사 하나가 악덕 기업주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해 있고 이게 아주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거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국민 여론을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어려운 을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을 좀 더 조직화하고 여론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9월 정기국회 때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함부로 반대할 수 없게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가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말 이번 6월 국회, 4월, 6월 국회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당선되고 제일 큰 덕을 본 분인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어디로 다 가버렸고 또 그러다가 을의 눈물이 사회 쟁점이 되니까 또 하겠다고 나서고 국회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선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제 좀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약해진 것 아니냐가 아니고요. 예. 처음부터 경제 민주화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99대 1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하고 그게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그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이 박근혜 정부나 집권 여당이 무시하고 회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저희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요. 현호석 그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담이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가지 조치를 내놨더니 그 조치는 6월 국회에서 과잉입법을 막기 위해서 한 선제적 조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재벌 지킴이로 나서고 있고요. 이분들은 정부의 그 기관장 또는 정부의 주요한 경제 관료라고 하기보다는 전경련 대변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입법이 무슨 과잉 입법인지, 그리고 불공정으로 신nom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이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정말 대기업, 대리점이나 가맹점, 서민들의 등골을 빼야 유지되는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 아닙니까? 이런 독버섯을 걷어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제 관료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 손엔 민주주의, 다른 한 손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 의원님이 이제 국조특위 소속은 아니신데 네. 7월 계획이 어떠신지요? 뭐 단식도 하고 그러셨지만. 예. 오늘 이제 당에서 +1 트랙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4개의 트랙이 뭐냐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전국을 살피는 트랙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공작에 관한 이 트랙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을 살리기 경청 투어 트랙이 있고요. 예.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4개의 트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동안 해왔듯이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 이렇게 이런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거고, 또 지금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많은 현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고에 들어온 현안들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의살리기 경청 투어를 전국으로 다니면서 할 생각이고요. 그런 힘들을 기반으로 해서 9월 정기국회에 정말 업그레이드된 을 지키기 법들 이런 것들을 내놓고 거기에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대리점 가맹점 이렇게 중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붙여서 비정규직 노동자 또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이 노동을 하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진짜 을 중에 을 이런 분들의 문제들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성재 PD 나와 있는데요. 저도 오늘 그 신문 헤드라인에서 잠깐 봤습니다. 법원의 기적이라는 말이 오늘 SNS에서 멀리 퍼져 있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뉴스를 통해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서울 영훈 국제중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영훈학원 김아주 이사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김아주 이사장은 이날 링거를 꽂고 의료원 침대에 누워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은 중환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를 향하는 김아주 이사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정도의 중환자 모습이었지만 법정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자신의 두 다리로 꼿꼿이 선 채로 북부지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한 기사에서는 예수가 일어나라라고 하자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성경 속의 기적으로 비유했는데요. 예. 이러한 법원의 기적, 다들 아실 테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사회 유력 인사들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아무래도 네티즌들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반응들이 또 있었죠? 네, 아프면 법원 가야겠다. 이제 몸이 아프면 북부지법으로 오세요. 판사가 내 눈을 바라봐 이랬나 등의 촌철살인의 반응들이 트위터를 통해 퍼지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반응 등이 있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기적. 중환자처럼 들어갔다가 구속이 결정되자 걸어 나오는 영훈중학교 김아주 이사장. 이 나라 유력층이 사는 방법. 지도층 임내하는 자들이 조사받거나 재판받을 때는 꼭 병에 걸리니 일종의 풍토병인가요? 영훈학원 김아주 이사장이라는 노인을 보면서 노인은 많은데 어른을 찾기 힘들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을 구하기는 힘든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교육자의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단순히 재미로 댓글을 단 것 같지는 않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심장한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아주 이사장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패턴들 뭐 널리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장면은 익숙하실 건데요. 부시시한 머리에 마스크를 끼고 환자복을 입은 회장님이 무릎 담요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모습. 검찰 출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형을 가볍게 하기 위한 꼼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영남제분의 사모님처럼 형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해 여러 유력 인사들이 질병을 이유로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 두고 또 다른 형태의 유전무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있었던 사례들 몇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는 2010년 5월 대법원형 확정 이후 최근까지 뇌경색을 이유로 8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5년 형기 중 1년밖에 채우지 않았고요. 네. 횡령 배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혜 전 태광그룹 상무도 지난해 형 확정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도 복역 도중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도중에 사면을 받았고 출소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형 집행정지 중인 유력 인사들에 대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도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요. 2007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형 집행정지 도중 해외로 도피했고요. 한바비리 브로커 유상봉 씨는 형 집행정지 기간 사기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형 집행정지 좀 제대로 심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네. 휠체어 타고 이제 검찰에 나오는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런 현상,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정치권이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모키 의원 등 12명은 최근 종합병원 이상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고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사모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법이 발의됐지만 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좀 입법이 이루어져서 이런 사례,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 이런 사례 좀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재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새누리당 중진 최고연석회의 그 이재호 의원 발언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
집권여당이 이번 기회에 국정원 국내 정치 파트는 해체하는 게 맞다. 가만히 있으면 집권여당이 시대적 책무를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본심일 겁니다. 쓴소리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제발 절실히 좀 감지하고 제대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일 오후 다시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비리 혐의 확인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정원장 재직 시절 원세훈 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